우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중증 기저질환, 인과성 없다는 말로 그저 책임만 회피한다는 국민 비난 수위가 높아지자 결국 문재인 좌파 정권이 최대 1천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배소욕이 또 저절로 나오는데요. 사지마비, 뇌출혈 등 증세가 고작 의료비 1천만 원으로 감당이 된다고 보시나요? 당장 중증 이상 반응을 의심하는 초기 단계에서 병원을 찾아 헤매는 환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의료체계 보완 방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이놈의 문재인 좌파 정권은 국민 생명과 안위 따윈 애초부터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대한민국은 대깨문들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이 문재인 좌파 일동들아.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4억 3천만 원은 결국 쇼였던 거네. XXX야라며 저기서도 그냥 1,000만 원이 아니고 최대 지원액이 1,000만 원까지다. 그깟 1,000만 원 받았어도 뇌가 망가졌거나 죽는데 뭔 소용이냐? 라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2019년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기소할 것을 10일 수원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습니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길 것을 의결했습니다. 심의위원 13명은 수사팀과 이성윤 지검장 측의 의견을 듣고 무기명 투표를 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는 피의자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성윤 지검장은 직접 출석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측은 심의위원들에게 수사가 미진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과의 대질이 필요하다. 검찰이 아닌 고위 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심의위원들은 대체로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기소 여부 표결에서 8명은 기소 의견, 4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고 1명은 기권했습니다. 수사 중단 여부 투표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을 낸 8명이 수사 계속 의견을 낸 3명과 기권 2명을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수원지검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을 기소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고 검찰총장 권한대행인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수원지검은 이성윤 지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며 이성윤 지검장은 첫 피고인 신분 서울중앙지검장이 됩니다. 청와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공판이 피고인들이 지난해 1월 기소된 지 약 1년 4개월 만인 10일 처음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 심리로 열린 이날 1차 공판에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병도 전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백원우 전 대통령 민정비서관, 이진석 전 대통령 사회정책비서관 등 피고인 15명이 출석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가급적 기소 후 6개월 내에 1심 선고를 해야 하지만 전임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1년 넘게 공판 준비 기일만 5차례 열면서 재판이 지연됐습니다. 양측은 이날 재판 시작 전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는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대통령 비서실 주요 부서, 경찰 등의 지원을 받은 송철호 시장이 당선됐지만 이제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을 때라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에 대해 송철호 시장이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추는 삼류 정치 기소라고 주장하는 등 피고인들은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선거 캠프가 네거티브 전략으로 가장 유력한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무능한 적표 세력으로 몰기 위해 청와대와 경찰에 청탁해 표적 수사를 기획 실행했다. 이게 함양 수사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울산 지역에서 입지가 탄탄했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당내 경선에서 탈락시켜달라는 송철호 시장의 부탁을 받고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은 자신이 문재인의 친구인 점을 활용했다면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한병도 전 수석을 통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고 단수공천을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철호 시장의 선거 공약 수립 과정에서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공병원 설립 공약을 담당했던 이진석 실장 등이 관여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입니다. 검찰은 이진석 실장 등이 송철호 시장 측에만 울산 공공병원 공약 설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며 김기현 전 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모 병원의 예비 타당성 조사 탈락 결과를 선거 직전에 발표해 김기현 전 시장이 대체 공약을 준비할 수 없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선거 기간에는 정치 공작 오명을 뒤집었을까봐 함부로 후보자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데 하물며 울산경찰청이 선거 직전 대놓고 후보자 사무실을 습격하듯 압수수색해 울산 지역 방송을 통해 공개되고 거기다가 선거 공약 같은 민감한 사안을 정부가 선거 직전 경쟁 후보에게 불리한 발표를 해놓고는 지금 와서 억울하다라고 항변해봤자 그게 먹힐까요? 애초에 있다고 하지 말았어야지요. 동아일보는 문재인 4주년 특별연설 관련 사설을 통해 문재인은 모든 평가는 국민과 역사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당장 답답한 현실을 극복하는 것이 급하다. 남은 1년 나와 우리 편이 옳다는 도그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갈 길을 간다는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국가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문재인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했던 발언들의 사설을 통해 문재인은 최근 장관 인사와 관련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 실패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또 문재인은 최근 우리 경제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위기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국가적 성취라고 했다. 지난 재보선에서 참패한 뒤에도 문재인은 제 잘못은 없고 남 탓만 하는 모습 그대로다. 국민들이 관심도 없는 가운데 문재인의 자기 자랑이 허공 속 독백처럼 계속되고 있다고 혹평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 이중대라 불리우는 정의당마저 강한 어조로 10일 문재인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비판했습니다. 여영국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금만 더 견뎌달라는 말이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정을 약속했어야 하고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고 할 때는 백신 수급 시간표를 제시했어야 했다며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비초운 개살구라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문재인이 현재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무한주기식 청문회라고 비판한 걸 두고 야권은 대통령이 야당 의견과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장인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청문회 경과 보고서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병수 의원은 문재인이 특별연설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청와대 인사검증이 실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며 이 말씀은 청문회 결과와 관계없이 후보자를 임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 위기는 촛불 시위에서 시작됐다고 말한 좌파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의 말을 소개하며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부정하면서 헌정 질서를 제멋대로 뜯어고쳤다. 군사독재 시절에도 반드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던 선거 규칙을 제1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했다. 권력풀법을 파헤치려는 검찰을 무력화하기 위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공수처를 만들고 검찰 수사권을 빼서 경찰에 넘기면서 나라의 사법 질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 자칭 민주화 세력이 벌이는 이런 권력의 폭주가 대한민국의 민주제도를 수십 년 후퇴시키고 있다고 아주 대놓고 저격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면서 과연 지금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맞는지 의문을 품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문재인 좌파 정권 임기 4년 동안 좌파 정치권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아무런 고민도 없이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규제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양산해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의 자유 또한 우한 코로나를 볼모삼아 아예 원천봉쇄 금지시키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의 이익을 해치기에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고 합니다. 과거 이들이 자랑스럽게 맞서 싸웠다는 군부 독재 시절에도 이런 유사한 주장을 펼쳤는데 현재 민주파를 하는 좌파들이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건 진짜 모순 그 자체이고 참 편의주의적인 민주주의 발상인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이었다면 최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 권리는 침해하지 말아야 하지만 과거 행적들을 보면 북한식 사회주의 이념에 가득 찬
주사파 세력들이 국정 운영 전반에 걸쳐 주도하며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기에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유사민주주의 개판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더욱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경제가 OECD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지난 1분기에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 가계와 기업, 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룩한 국가적 성취라고 낯부끄러운 자화자찬을 늘어놨는데요. 문재인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국정운영 4년 동안 오로지 노동자 편에 서서 기업을 규제하는 경제정책을 펼쳐놓고 지금 수출량이 증가했다고 자랑할 자격은 된다고 보나요? 국민들이 모두 손가락질을 처하고 있는데 문재인 혼자만 까막눈이 되어 헛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윤희숙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말씀을 들으니 정부가 도대체 뭘 했다고 생색을 내시나 싶다고 했습니다. 진짜 문재인 좌파 정권 갈수록 일말의 양심마저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1년이 10년처럼 느껴지는 건 비단 나라의 TV만의 감정일까요?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